결국 문재인 측이 북괴 김정은에게 선물받은 풍산개를 윤석열 정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이 풍산개 반환 논란을 겨냥해 풍산개 버리듯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버리실 생각은 없나라고 비꼬았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쿨하게 버리시는군요. 김정은의 눈치를 살필 때는 애지중지하며 쇼를 하시더니 필요가 없어지니 바로 팽이십니까 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용도 폐기할 때는 인정사정 보지 않는 얼치기 좌파의 냉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명장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민 교수 역시 문재인이 풍산개 논란과 관련해 법 때문에 못 키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정말 법이 문제면 검수완박할 시간에 법 고쳤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9일 SNS에 제목 풍산개 공방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문재인 측이 파양 논란 하루 만에 풍산개를 정부에 인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습니다. 서민 교수는 법 문제로 개를 못 키우게 됐을 때를 가정하며 애견이는 제가 개 키울 수 있게 법을 고쳐주세요라고 호소한다. 비애견이는 잘 됐다며 파양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패, 개를 볼모로 삼아 돈을 뜯어내려 한다. 실패 시 개버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도 앵벌이시키는 게 좌파들이지만 개는 좀 너무하지 않나라며 법 때문에 못 키운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정말 법이 문제면 검수완박할 시간에 법을 고쳤어야지 찌찌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앞서 지난 7일 블로그에 문재인에게 풍산개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한 언론사에 올린 기고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칼럼을 통해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이유는 대화의 교감을 통해 순수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 뿐 좌파들에게 개는 그저 이용해 먹을 대상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전날 이재명과 마리아 카스테어 페르난데제 주한 EU 대사의 비공개 면담 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결국 사과했습니다. 앞서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8일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의겸은 또한 EU 대사가 2005년부터 쭉 한국에서 일하고 지켜봐 왔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되어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제 EU 대사는 즉각 외교부를 통해 왜곡돼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페르난데제 대사와 이재명이 만난 후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단에 백브리핑한 내용 중 오해가 있었다며 페르난데제 대사가 김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페르난데제 대사는 문자 메시지에서 내 말이 언론에서 잘못 인용되고 왜곡돼 유감이라며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나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자 출신으로 당대표의 임역할을 하는 김의겸의 가짜뉴스가 드러나면서 이재명까지 대사관에 제대로 개망신당했다는 평가가 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이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 대사의 말을 다르게 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는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사면 논평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외교 사절의 비공개 발언까지 마음대로 뒤틀고 왜곡시키는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변인은 김의겸의 거짓말로 EU와의 외교 관계는 흠집이 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의겸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 망신당했다면서 청담동 논란에 김 의원은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이런 김의겸의 무책임한 행태에 할 말을 잃었다.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자기 말의 무게를 깨닫길 바란다고 충고했습니다.
비좁은 골목에 수백 명이 뒤엉켜 아무리 살려달라는 비명을 질러도 경찰 한 명 나타나지 않았고 울부짖는 구조신고가 묵살당하는 사이에 156명이 압사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그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디 계셨었어요? 저희는 용산청사로 나왔습니다. 대통령님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도 용산청사에 계셨습니까? 그 시간에? 12시 반에 긴급 소집해서 저희는 다 나갔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다는 것을 뻔히 알았던 행안부 장관. 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 골마터진당의 양경숙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상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 계엄군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빗대 양경숙 의원은 공포탄이라도 쏴서 길을 내든지 비상 사이렌을 울리든지 156명 청년들을 왜 못 살려나? 국가 통치 체제가 완전히 마비되고 권력 핵심과 근간이 병들지 않고서야 물살을 그냥 방치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양구미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에 담기도 끔찍한 망언이라며 이성, 상식, 사실에서 벗어난 발언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모욕하고 가짜뉴스로 갈등, 분열을 조장하며 정쟁화에 몰두하는 민주당에게 추몰한 음모와 추악한 정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듯하다고 hir난했습니다. 양구미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에게 추몰한 없었다며 사고의 원인을 청와대 이전 탓이라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추모를 빙자해 정권 퇴진 집회를 주도하려다 여론의 비판에 주춤하고 있는 이심민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희생자의 사진과 프로필을 확보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기획 메시지까지 민주당의 대통령 탓과 정쟁화는 끝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인파가 그리 밀집한 곳에서 공포탄을 쏘나라며 놀라고 겁에 질려 도망치다. 그야말로 대참사가 빚어졌을 텐데라고 짚었습니다. 김종혁 의원은 그럼 정권 탄핵한다고 미친 듯 날뛰었겠지. 뻔한 속셈, 이제 다 알거든이라며 입에서 뱉으면 다 말씀인 줄 아시나? 그리고 제발 악 좀 쓰지 말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8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서 치밀하게 악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의 품격은 고사하고 저잣거리에서조차 할 수 없는 말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어 세월호를 이용했고 이제 이태원을 이용하겠다는 다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양경숙 의원은 공개 사과를 해야 하고 민주당은 양경숙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이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왼팔 격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1월 8일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오른팔 격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9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착실하게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각각 적용하며 이재명이 공모 관계를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모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검찰은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을 공소장에 포함시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11월 8일 민주당 이재명이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기소하는 당일 오후까지도 공소장을 계속 수정하며 이재명과의 공모관계 부분을 신중하게 손봤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오전에도 대검에서 공소장을 더 손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기소가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신중하게 공소장을 작성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이지만 이들 외에도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까지 공모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이 이름을 50번 넘게 적시했습니다. 공소장과 검찰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민간 사업자 김만배 씨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지분의 24.5%를 김용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기획본부장 몫으로 보았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최측근들의 지분이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셈입니다. 관련 증거들도 확보했습니다. 우선 김만배 씨가 본인 지분의 24.5%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의 소유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를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정진상 실장과 달리 이재명의 경우 수사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모두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경우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정황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지시와 관여를 입증하는 게 상대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수사팀이 확보한 진술이고 이를 토대로 이재명이 공모 관계도 확신하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얼마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릴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사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